이제 뭘 조금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간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봐봐, a에 n 더하기 2라는 이 수열도 an 있고 a에 n 더하기 2 있으면 얘는 3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얘도 어디를 끝자락을 살펴보면 얘가 어디로 수렴하겠니? 알파로 수렴하겠죠. 여기까지 돼? 됐죠? 자 마찬가지 n이 여기에서 3을 딱 뺐어.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무한대로 보내는 건데 얘랑 3 차이 나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끝자락 부분들이 어디로? 여기에 들어있는 얘도 어디로? 얘로 수렴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얘가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 뭐 특정한 자연수 정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연수든 거기에 해당하는 정수든 상관이 없이 얘 값이 어디로 간다? 여기가 알파가 된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당연히 성립할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성립하겠죠. 즉 끝자락만 보는 상황이니까. 됐지? 자, 다음 한 가지 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부분수열이라고 불러요. 자, 부분수열이 뭐냐? 일부야. 그러니까 원래 있는 원수열의 부분, 즉 부분집합이라고 봅시다. 부분집합이면서 두 번째는 뭐냐? 순서가 유지됩니다. 순서가 유지돼요. 자, 대표적으로 뭐 어떤 거? A에 2n, 2A4, A6 부분집합이면서 이 다음에 A4, A4 다음에 A6 순서가 유지되는 이 수열이 있을 텐데 이러한 수열들이 수도 없이 많겠죠. 만들어지는 부분 수열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런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이 알파로 가게 되면 얘가 결국에는 뭘 뜻하는데 전체 다를 뜻하는 거죠. 그럼 전체가 알파로 수렴하면 부분은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알파로 수렴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부분 수열이 어디로 수렴한다?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얘기고, 얘는 그러면 일부만 그러겠어요? 다 그렇겠죠. 모든 부분 수열이 다 갑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만들어지는 모든 부분 수열들이 전부 다 알파로 가는데 얘이면 얘가 되겠죠. 됐죠? 얘이면 얘가 되겠지? 이해되죠? 그리고 바꿔서 이렇게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 수열이 알파로 수렴하면 이 모든 안에는 원수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얘는 별로 문제를 풀 때 의미는 뭐 진위 문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딱 해볼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2n이 있어요. a, 2n이 알파인 거야. a2, a4, a6 쭉 가서 짝수 번째가 끝자락이 알파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알파로 계속 가는 거예요. 끝자락이 알파로 계속 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겠죠.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자, 조금 다시 한번 봐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an 자체가 마이너스 1의 n승이에요. 마이너스 1의 n승인데, 자, 얘는 마이너스 1도 한번 갔다가 1로 한번 갔다가 마이너스 1로 갔다가 1로 갔다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진동이라고 불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케이? 함수에서는 이런 경우를 잘 못 봤잖아. 근데 이제 수열에서는 값이 이산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인데, 얘는 이게 수렴한다는 거는
하나의 실수값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가까이 가봤자 짝수 번째는 계속 1을 찍을 거고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 1을 찍을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 동시에 두 가지 값이 되니까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가 발산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발산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잡으면 얘는 지금 발산합니다. 그런데 A2에는 뭐야? 1로 수렴하죠. 맞죠? 1로 수렴하는데 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발레입니다. 대표적인 발레 중에 하나고,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있으면 요거까지 가미가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1 마저도 알파로 수렴하면 알파, 그러니까 홀수 번째도 알파로 가고 짝수 번째도 알파로 간다는 얘기는 모든 자연수가 알파로 간다는 얘기잖아. 끝자락 자체가.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이렇게 되면 얘가 되는 거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 나눠서 생각할 때가 있을 텐데, 자 나중에 급수할 때는 이 부분이 쓰일 겁니다. 오케이? 급수할 때는 얘가 쓰일 거니까, 자 요런 형태들이 있더라. 자 다 됐고,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했고요. 수열의 극한 중에 딱 한 파트 남았거든요. 한 파트 남았는데 그 말고는 웬만한 것들 다 했고요. 자, 기본 1-4번 봅시다. 기본 1-4번에. 자, AN이 있어요. AN이 누구보다 n보다 크고 누구보다 n 플러스 1보다 작대요. 자, 그리고 SN이 주어져 있어요. SN이 주어져 있는데 SN이 A1부터 뭐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니까 AN까지, 그리고 SN을 누구로 나눠준다? n제곱으로 나눠준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극한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잖아. 맞지? 자, SN이 구체적인 수식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일단 수식이 뭔지 모르는데 대소가 나와 있으니까 SN을 먼저 그려봅시다. A1은 1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A2는 2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쭉 가가지고 SN을 구성해야 되니까 SN을 구성하기 위해서 AN까지 얘를 진행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1, 2, 3 이렇게 가겠죠. 미안, 3 같은 n이야. 여기 n이죠. 땡땡땡 해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 인덱스보다 하나 큰 거니까 얘가 2고 얘가 3이고 하나가 n 플러스 1이 되겠죠. 식끼리 더해봅시다. 싹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SN입니다. 식끼리 더해주면, 식끼리 얘는 다 더해주면 얼마가 돼요? 2분의 등차 수열이니까 1에서 n까지 더하고 n을 해줘도 되고 1부터 n까지 뭐 k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는 뭐가 만들어지나요? 등차 수열이죠. n 플러스 3입니다. 첫 끝 합하고 항의 개수 n개고 그걸 2로 나눠주면 되는데, 자 어디? 얘를 누구로 나눠준다? 그렇죠. n으로 나눠주는 거죠. n이 아니라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죠. n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여기 n제곱으로 나눠주고 n제곱으로 나눠주면 2분의 1로 갑니다. 오케이? 그랬어요? 끝입니다. 자, 조임 정리 이용해서 문제들을 저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고, 어디 보시느냐? 연습 문제 봅시다. 자, 저 뒤에 연습 문제 나와봐. 연습 문제. 자, 1-5번입니다. 자, 1-5번에 하는 거 잘 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1의 an이 4로 간대요. 오케이? 됐어요? 얘가 된대. 자,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저 뒤에 연습 문제 보면 여기서 앞에 1이라는 뜻은 1장을 뜻하는 거예요. 1장의 연습 문제 1장의 5번을 뜻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치?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문제에서 뭐 하라는 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얼마냐, 그리고 nan의 극한은 얼마냐, 제일 마지막에 n제곱의 an의 극한은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럼 봐. 이런 감각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 쌤, 그러면 얘는요, 얘들아 봐봐. 앞에 있는 거는 뭐가 되니? 무한대로 빠지죠. 그러면 무한대로 빠지는 상황에서 an이 수렴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 근값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없기 때문에 뭔가 뭐를 곱해야지 4가 나오겠느냐? 그래서 뭐가? 일단 0으로 눌러줘야 되겠죠. 0으로 가야 됩니다. 0으로 눌러줘야지만 4로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상수로 가게 되면 0 아닌 상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또 발산할 거니까 0으로 갈 수밖에 없고, 쌤 저는 직관적으로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면, 자, 뭐 한다? 여기는 이 전체를 치환하는 거예요. 오케이? 치환하시면 됩니다. 치환하시면은, 자, cn이다 라는 녀석의 극한이 얼마가? 4가 된다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 두 번째 an, 2n-1이 an까지 곱해졌을 때 cn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an을 재구성할 수 있죠. 2n-1분의 cn이야. 오케이?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겠죠. 다 됐어? 그럼 봐봐. an을 무한대로 보내면 cn은 어디로 가나요? cn은 4로 가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그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겠죠. cn 곱하기 2n-1분의 1로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얘는 어디로 가요? 4로 가요.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수렴하는 것들의 곱으로 표현했으니까 어차피 0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0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됐어? 다 됐지? 자, 첫 번째 거 0.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보면은, 얘가 이제 보였다. 얼마인데? n 곱하기 n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되겠니? 2n-1 분의 1 곱하기 그냥 cn 이렇게 적을게. 조금 띄어서 어디로 가요? 얘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면 어디로 간다? 2분의 1로 가죠. 2분의 1로 갑니다. 2분의 1로 가고, 얘는 분명히 어디로 간다? cn은 4로 가니까 2분의 1 곱하기 4라서 2로 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됐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가 2로 간다. 제일 마지막 봅시다. 자, 얘는 똑같이 n제곱인데 좀 자리를 좀 맞출게. n이 있고요. 그 다음에 2n-1이 있고, 여기 cn까지 맞춰줬는데 얘 곱하기 n이 되는 거잖아.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아까 전에 n의 an 자체가 어디로 간다? 2로 가는데 남아있는 n 한 개가 남았는데 n 한 개가 2로 가고 얘는 어디로?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게 정형이잖아. 무한대로 빠지는 거잖아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빠지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이제 만약에 학교에서 서술형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서술형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 치환해가지고 적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 그냥 객관식이고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냥 이렇게 합니다. an을 잡는 거예요. 아무거나 잡으시면 됩니다. 2n분의 뭐라고 잡을까요? 2n분의 4로 잡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랬어요? 2n분의 4로 잡든지 2n-1 이렇게 뭐다? 그냥 추측해서 답을 내셔도 무방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모든 일반적인 상황에서 4로 가는 그 상황에서 성립을 하는 거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풀 때. 내가 한 1,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렇게 풀면 뭐라 했거든. 애들한테 뭐라 했어요. 왜? 엄밀하게 안 푼다. 근데 요즘에는 뭐 정시나 이런 거 할 때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추측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오케이? 됐지? 그래서 이렇게 추측해서 대입해서 0으로 가.
마찬가지 여기다 n 제곱 집어넣으면 무한대로 갑니다. 동일해요. 오케이? 됐어? 그렇게 하셔도 된다. 집어넣는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어디 보시느냐? 여기 한번 봅시다. 6번 봅시다. 자, 6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네. 루트에 an의 제곱 더하기 6n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아니라 뭐하나? bn이 되겠죠. bn이고 리미트를 붙였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다? 8분의 3인데 a가 0보다 크다. 미정계수를 결정해야 되겠네. 미정계수 결정해야 돼. 수렴해야 돼. 수렴해야 돼.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그럼 바로 뭘 해줘야 돼? 이차항의 개수랑 여기도 뭐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루트에 n제곱에 b의 제곱인데 누구랑 누구랑? 그렇죠. a랑 b제곱이랑 무조건 같아야지만 일말에 수렴할 여지가 생깁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러면 a가 b제곱으로 같아지는 상황이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이거 완전 제곱식 풀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니까 우리 좀 쉽게 풀자고 하는 거니까 얘는 유리화하는 게 더 낫겠죠. 유리화 하시면 제곱 빼기 제곱하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얘만 남을 거고 6n입니다. 6n이 되는 건데 밑에 있는 건 켤레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an의 제곱 뒤에는 내 알파가 아니고 뒤에 있는 건 여기 bn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알겠어요? 자, 어차피 수렴하려면 1차분의 1차가 되어서 8분의 3이 됐다는 얘기고 b랑 a제곱이랑 어차피 같은 거니까 같은 값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오케이? 같은 값으로 나오는 거가 되겠죠. 자, 이거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기 b제곱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바로 정리해 봅시다. bb 같은 값으로 나와야 돼요. 얘가 b제곱이 되는 거잖아. b제곱이 되는 거고 루트 씌워졌으니까 bb입니다. 따라서 얼마? 2b분의 6이 되는 거고 얘가 얼마? 8분의 3 되겠죠. 약분하고 b는 얼마 나오겠습니다? 8 나오겠죠. b가 8 나오면 a 값도 등장하겠네요. 자, 그리고 어디 보시느냐 하면 8번 봅시다. 8번입니다. 8번에 자 1번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라고 묻는 거죠. 자, 진이 문제고 상당히 헷갈리는데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한대로 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무한대로 가는데 둘 다 무한대로 가는데 bn분의 an의 값이 둘 다 무한대로 터무니없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오케이? 얼마? n제곱 n 나눠주면 안 되잖아요. 오케이? 됐어? 안 됩니다. 비율은 관례로 잡힐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면 얘도 말이 안 되죠. 2번도 x입니다. 3번 봅시다. 3번에 an이 있고 저렇게 돼 있는 3번 주의해야 되겠죠. 3번 주의해야 됩니다. an 지금 와가지고 얘가 헷갈리진 않겠지. 이렇게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고 bn이 베타가 되는데 얘이면은 알파가 베타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다가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왜 그런지 봅시다. 자, n분의 1이 있어요. n분의 2가 있어요. 같다 포함 안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오케이? 그러면 얘 어디로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해요. 얘 어디로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해요. 크다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크거나 같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도 자, 얘를 an이라고 잡고 얘를 bn이라 잡으면 같다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얘가 참입니다. 그럼 3번은 당연히 거짓이 되겠죠. 왜? 크다만 있으니까. 3번 거짓입니다. 자, 요게 참이 되는 명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냐? 자, 리미트. 이거 재밌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이야. 이것이 0이야. 자, 수렴하는 수열입니다. 자, 여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가 돼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 뭐예요? 수렴합니다. 수렴하죠. 얘 수렴합니다. 그럼 둘 다 수렴하는 수열들을 기반하는 거니까 이 두 수렴하는 것들로 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서 얘를 빼면 얘가 만들어지겠지. 다시 뭐에서요? 여기 들어있는 AN에서 여기 있는 얘를 빼면은 만들어지는데 BN을 만들었으면 극한들끼리도 빼야 되겠죠. 얼마가 된다? 알파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수렴 성질에 의해서 당연히 되는 거니까.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도 무한대 곱하기 0, 뭐 0으로 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n이 있을 거고 n분의 1만 보더라도 얘는 1로 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1로 가는 건데 0으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얘를 an이라 잡으면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를 뭐로 잡으면 bn으로 잡으면 얘는 0으로 가지만 2 곱하면 어디로 간다? 1로 가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부정형이라서 딱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자고. 어느 부분이냐 하면 자, an 플러스 1이 있어요. an 플러스 1이 있고 뒤에 pan 플러스 q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이 p라는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고, 자, 요거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이런 형태의 수식이 등장하는 거야. 자,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p 뭐야? 상수. 상수를 곱하고 또 상수를 더해가지고 an을 만들어낸다 이 얘기거든요. 상수 곱하고 상수 더해서 만든다. 계속 저렇게 만든다는 얘기야. 뭘? 반복한다는 얘기야. 얘는 하나 반복한다는 얘기야. 반복해가지고 얘를 만들어내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이 꼴은 항상 수렴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줄게. 항상 수렴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어떻게 풀어주느냐. 항상 수렴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an이 뭐가 되겠어요? 알파가 되겠죠. 항상 수렴합니다. 알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양변에 리미트를 씌워주면 돼. 리미트 씌워줍니다. 리미트 씌워줍니다. 여기에 pan 플러스 q에다가 여기도 리미트 씌워주고 여기도 리미트 씌워줍니다. 그러면 리미트 씌워줬을 때 얘 또한 어디로 간다? 알파로 간다. 얘는 어디로 간다? p 알파 더하기 q로 간다. 이 방정식의 해가 뭐가 된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되죠? 여기까지 해야 되죠? 자, 이를테면 이렇게 나왔다고 쳐. an 플러스 1이 2분의 1의 an 더하기 3이 나왔다고 칩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여주면 돼? 알파라고 두고 들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항상 수렴하니까. 자, 왜 수렴하는지는 내가 여기다 적어줄게. 그래서 얘를 뭐라고 가정합니다? 알파로 가정합니다. 그럼 알파로 가정하면 여기 리미트 붙이고 여기 리미트 붙이면 알파는 2분의 1의 알파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럼 알파는 얼마 나온다? 6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파가 6 나온 거고 그러면 이거의 답이 6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렇게 되는지 한 번만 설명해 드리고 이제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워낙 이제 저 구조가 좀 등장하니까 자, 가볼게요. 먼저 뭐를 이렇게 적습니다. an 플러스 1도 an도 둘 다 뭐다? 그냥 이 자리와 이 자리를 알파로 대체합니다. 자, 알파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알파는 p 알파 더하기 q가 됩니다. 자, 아까 전처럼 잘 들어봐봐. 여기 6 나왔죠? 6이 나왔죠? 6 나왔어요. 여기다 6 집어넣으세요. 여기다 6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6은 2분의 1 곱하기 6 더하기 3 되잖아. 맞죠?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는 알파를 찾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등식은 항상 성립하거든요. 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an 플러스 1 있고 pan 있고 더하기 q가 됩니다. 오케이? 다른 자, 아래 위에 같은 수식이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어요? 식끼리 뺍니다. 빼면 남는 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p로 묶어내면 뒤에 있는 건 qq 사라질 거니까 an 빼기 알파가 될 거예요. 됐어?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텐데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이 이제 어떻게? 얘를 다른 수열로 치환하게 되면 얘를 bn이라 뒀었을 때 앞에 있는 건 뭐가 돼요? bn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됐어? 얘가 bn이면 얘는 bn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번째니까. 그래서 얘가 pbn이 되는 거고.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입니다. p를 곱하면 그 다음 번째가 나오니까. 등비수열이어서 자, bn이라는 수열은 b1 첫 번째 항에다가 p를 몇 번 곱하면 된다? n-1번 곱하면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 b1 있어요. b1은 여기다가 1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하는 거니까 a1 빼기 알파. 이가 됐어? a1 빼기 알파고 뒤에 있는 거는 p의 n-1승이 됩니다. 첫 번째 거 하나.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bn은 여기 어차피 동일할 거니까 an 빼기 알파가 되는 거고.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an이니까 알파를 이항해서 알파 하나 적고요. 뒤에 남아있는 수식 쭉 적어봅시다. a1 빼기 알파에 p의 n-1승인데 내가 궁극적으로 an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극한이 궁금하니까 여기다가 리미트를 보내줍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했었던 거 p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0으로 가겠죠. 오케이? 얘 0으로 가겠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알파 하나만 남는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과정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얘는 쓰이지가 않을 거야. 그 앞으로 거의 대부분 안 쓸 거야. 문제는 이제 여기 있는 이 결과를 조금 생각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누구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있으면 p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수렴하는데 항상 수렴하는데 그냥 알파라고 두고 한쪽에 이 식이 수렴하니까 리미트 걸어주면은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간다 이 얘기예요. 알파 걸고 난 다음에 뭘 찾아주면 된다? 극한 찾아주시면 된다. 오케이? 됐어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자, 기본 문제 1-8번 있어요. 기본 문제 1-8번 있고 같이 가봅시다. a1이 1이고 an 플러스 1은 어디? 이 부분 주목해야죠. an 앞에 뭐가 곱해졌다? 2분의 1이 곱해졌다. 2분의 1이 an의 개수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수렴합니다. 뒤에 어찌됐던지 간에 뒤에 있는 게 2가 될 텐데 an이 수렴하니까 양변에다가 내가 뭐를? 리미트를 거는 거예요. 리미트를 걸면 끝자락만 보는 상황이니까 얘도 알파로 가고요. 이쪽에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끝자락만 보는 거니까 이 녀석이 어디로 간다? 상수 더해지고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2분의 1 알파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이까지 됐어? 그럼 끝이야.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알파가 얼마가 된다? 알파가 2. 알파가 2. 4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4라는 얘기예요. 이까지 됐어? 자, 근데 왜 이걸 가르쳐 주느냐? 그러니까 이게 예전 교육과정의 잔재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풀었어요. 요즘에 근데 이렇게 안 풉니다. 그 대신에 얘는 나옵니다. 이렇게 극한의 세계에서는 이게 답으로 금방금방 나오는데 왜? 뭐냐면 잘 들어봐봐. 첫 번째에다가
똑같은 수 곱하고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고 두 번째 항에다가 똑같은 수 곱하고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거야. 이게 결국에는 뭘 뜻하느냐 하면 같은 행위에 반복을 뜻하는 같은 행위의 반복을 뜻하는 수열 중에 하나가 쟤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어. 95번에. 일단은 카톡으로 조금 한번 해주세요. 몇 시에 가는 거잖아. 그 수업이 몇 시에 맞아? 아, 학원에 있는지 어떻게? 자, 어디까지 얘기했어? 됐죠? 알파 4입니다. 자, 연습 문제 이어서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디냐? 아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연습 문제랑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